정우TV 시사 정론 쇼 2023년 6월 14일 수요일 쾌명, 쾌식, 쾌동으로 시작한 우리 장국TV의 건강한 우리 몸들 유쾌, 상쾌, 통쾌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유, 우리 이정식 큰형님 감사합니다. 방송 시간을 8시로 옮긴 이후에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3일째, 그죠? 3일째 방송 시간 전에 그냥 들어오십니다. 감사합니다. 진지는 드셨고요. 예. 아유, 우리 저기 바다사내님이 오늘 방송에 좀 들어오신 게 아니라 제 오늘 방송 일자에 제일 먼저 메시지를 남겨주셨어요. 또 제가 댓글을 남겨드렸거든요. 지금은 현재 참여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도 우리 바다사나님은 먼 미국, 멕시코에서 열심히 진정한 애국자답게 지금 생활하고 계십니다. 예. 네, 하돌님 반갑고요. 네, 우리 준방님 반갑습니다. 우리 제타돈스님, 예. 좀 일찍 좀 들어오세요. 예. 하세네님 반갑습니다. 이정익 회원님 아까 말씀드렸죠? 바다사내님은 오늘 방송에 댓글을 제일 먼저 남겨주셨다고. 예, 맞습니다. 미네랄바님 반갑습니다. 우리 석양노을님 반갑고요. 네, 배미님 반갑습니다. 아우, 김 KJS8577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녁 식사는 다 하셨지요? 예. 식사 못 하셨으면은 식사 드시면서 편안하게 장국TV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우리 소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장국TV 가족분들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예. 오늘 6월 14일 수요일 장국TV가 뽑은 오늘의 시사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또 안타까운 소식이 또 있었네요. 여러분도 뭐 뉴스에 접하셨을 줄 알고 있는데 등굣길에 동덕여대 학생이 사고를 당해서 아깝게 돌아갔는데 우리 학생이, 그러니까 동덕여대 학생들이 밤샘 농성 총장 물러나라 구호로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인데요. 자, 여기 상황을 좀 보시죠. 동덕여자대학교 교내에서 발생한 등굣길 사고와 관련해 학생들이 김명애 총장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동덕여대 학생들은 13일 어제지요.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본관 1층 로비에서 밤샘 농성에 들어갔다. 김 총장이 사퇴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자. 쭉쭉 나오는데, 사고가, 발생 자체가 여기 나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와 동덕여대 등에 따르면 학생 A씨, 21세입니다. 꽃다운 나이인데, 지난 5일 오전 8시 50분쯤 교내 언덕길에서 내려오던 쓰레기 수거차에 치였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틀 만인 7일, 오후 결국 사망했다. 사고 이후 고인과 같은 학과 학생들과 총학생회, 학교 측은 교내에 간이 분향소를 마련했고 많은 학생이 분향소를 찾아 추모했다. 학생들은 이번 사고가 예견된 사고였다는 입장이다. 수년간 학교 측의 안전 우려로 언덕 위 쓰레기장을 이동해달라는, 이 동덕여대에 그 언덕 위에 쓰레기장이 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예견된 사고였다고. 그러니까 농성을 지금 하는 거죠. 민원을 냈지만 사실상 묵살해 왔다고 주장한다. 동덕여대 학생회 관계자는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학교 측과의 회의에서 안전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학교 측은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의 안전보다도, 그렇죠? 더 큰 성결될 상황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수년간 이 민원을 제기하는데도 학교 측은, 그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이유로 학생들의 의견을 묵살해왔고
그로 인해서 5일 7일 날 21살에 동동여대 아까운 꽃다운 젊은 또 청년이 그 언덕에서 내려오는 쓰레기 차에, 그죠?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이고요. 세 번째 소식으로 들어가 보면은 아니 뭐 지금 이 압수수색이 아주 보편화된 것 같습니다. 보편화된 것 같아요. 자, 박스 오피스 있잖아요. 박스 오피스 순위 조작 의혹. 경찰이 영화사, 배급사 6곳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뭐 요즘에는 그 압수수색을 안 당하면은 좀 뭔가 이 주류 쪽에서 벗어난 듯한, 그렇죠? 어디 인싸가 아닌 아웃사이더의 어떤 대접을 받는 듯한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영화사 배급사 짜고 관객수 조작. 우리가 영화 평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저기 그 아르바이트생 댓글 다는 아르바이트생 동원해가지고 뭐 재미도 없는 영화인데 평점 막 뭐 9점 막 8점 뭐 이런 거는 예전부터 있던 일이었잖아요. 근데 영화사 배급사가 아예 짜고서 관객수를 조작을 했던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어떤 영화를 볼지 고를 때 박스 오피스 순위를 참고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박스 오피스 순위가 높을수록 그 영화가 화제가 되고 어떤 부분이 재밌다라는 부분이 일반론적으로 상식선에서 일반 관객들이 국민들이 그걸 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경찰이 관객수를 조작해 박스 오피스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대형 영화관과 배급사 등 6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이 박스 오피스 순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영화관과 배급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곳은 총 6곳,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멀티플렉스 3곳과 뭐 나오잖아요. 뭐 굳이 뭐 CGV, 메가박스, 그렇죠? 나오잖아요. 대형 배급사 3곳입니다. 뭐 저기 롯데시네마 뭐 이렇잖아요. 이들은 관객수를 허위로 조작해 박스 오피스 순위를 뒤바꾸며 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진흥의 업무 방해죄가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관객수를 부풀렸다고 의심받는 영화는 2022년 작년이죠. 개봉한 비상선언 하고 2021년 개봉한 비와 당신의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네, 경찰이 그러니까 박스 오피스 순위하고 관객수 조작한 혐의로 멀티플렉스 3곳, 그다음에 대형 영화 배급사 3곳 해가지고 6곳을 압수수색했다는 그 오늘의 시사 내용입니다. 자, 다음 내용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금통위원들이 통화 긴축 기조 필요 주장 해가지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그렇죠? 또 참게 또 답답한 또 소식이고 하는데, 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지난달 25일 물가, 가계부채 등이 여전히 불안한 만큼 상당 기간 통화 긴축 기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연하죠. 일부 위원은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강하게 시사했다. 위원들이 이날 전원일치로 기준금리를 3회 연속, 3년간입니다 지금, 연속 동결하면서 3.50포인트를 유지했다. 현재 금리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3% 중반이에요. 한국은행이 13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회의에서 한 의원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지나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해도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자, 물가 상승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요게 또 금리마저 올라봐봐요. 그죠? 우리 국민들, 서민들이 살면 또 어떻게 되나? 그죠?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추가 금리 인상 있죠? 이걸 또 강하게 시사했다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3년 연속 금리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3.5%로 동결하면서 회의를 마쳤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시사 내용이죠. 중국 외교부 싱하이밍 조치 한국 대통령실 요구 거부했다. 그렇죠? 자, 중국 외교부가 한국에 대한 고압적 발언으로 무리를 빚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사조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싱 대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데 대해 입장을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싱 대사 관련 언론 보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왕 대변인은 한국 측의 관련 입장 표명과 함께 일부 매체가 싱 대사 개인을 겨냥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인신 공격성 보도를 한 점에 주목한다며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날 국내 일부 언론은 싱 대사가 지난 5일 부인과 함께 울릉도의 고급 리조트에 무료 숙박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왕 대변인은 싱 대사가 한국 각계각층 인사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은 그의 직무로 당연하잖아요. 대사가 타국의 그 나라의 그죠 인사들과 광범위하게 문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류를 하는 게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협력을 촉진하며 중한 관계의 발전을 유지하고 그죠? 추동하는 것이다. 대대적으로 부각할 화제가 돼선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싱 대사에 대한 소환, 교체 등 인사 조치 의사가 없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요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요 부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외교부와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 현재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여기에 뭐 굳이 본인의 어떤 말씀을 꺼내실 이유도 없는데 꺼냈어요. 그죠? 자, 속보입니다. 8시간 전. 그러니까 제가 했을 때 그 부분인데 한 10시간 정도 됐어요. 싱하이밍 조선 농단한 위안스카이 떠올리게 해. 사실상 중국의 소환 요구. 야, 중국의 그 싱하이밍, 야, 니네들 빨리 조치해. 데리고 가. 교체해. 뭐 이거죠. 단독. 싱하이밍 조선 농단한 위안스카이 떠올리기 해. 해가지고 한중 외교 마찰. 대통령실, 중의 적절한 조치 기다려. 중국, 아까 조금 전에, 바로 이전에 나왔죠? 인신공격 유감이다. 그죠? 어떠한 조치 취하지 않겠다. 라고 나옵니다. 자, 단독. 싱하이밍 조선 농단한 위안스카이 떠올리게 해. 한중 외교 마찰. 대통령실. 중의 적절한 조치 기다려. 중국. 인신공격 유감. 사실상 조치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어제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내정 간섭 논란을 일으킨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에 대해 조선 국정을 농단한 청나라 위안스카이를 떠올린다는 사람들이 많다며 우리가 조선 때 청나라의 그 위안스카이가 여러 가지 우리 조선의 그 내정 간섭 너무 이게 비교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부적절한 처신에 국민이 불쾌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국민이 불쾌하겠다고. 꼭 이럴 때는 이제 국민 핑계를 댑니다. 13일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싱 대사의 태도를 보면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이나 우호 정진의 태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그죠? 아니 서로 간에 나라 대 나라 그러죠. 중국에 대한 이 부분을 아주 적절하게 좀 이렇게 풀어서 오해 소지가 있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조곤조곤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라는 부분을 따져서 그렇죠. 사과를 받아낼 건 받아내고 그렇죠. 사과를 할 부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감정적으로만 치닫게 되면은 중국을 상대로 해서 이 감정적인 일 발언만 쏟아내면은 상대방의 그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나갈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모든 외교라는 것은 그런 부분이잖아요. 양원이잖아요.
지금 미국이 여러분, 미국이 우리 그 반도체 부분도 어저께 나왔죠? 저기 삼성 반도체하고 SK 저기 하이닉스 같은 경우 중국에 반도체 팔지 말라는 걸 미국이 선심 쓰듯이 1년간 한국하고 대만은 1년간 유예를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아, 별반 효과가 없던 거였죠. 그렇잖아요. 응? 언제까지 중국을 이렇게 감정 대 감정으로, 외교라는 건 감정 대 감정으로 푸는 게 아니잖아요. 오롯이 자국의 실익과 이익과, 미국이 그렇게 중국을, 동맹국들을 동원해서 야 중국한테 반도체 팔지 마 하더라도 미국은 외교 국가 대 국가의 외교를 벗어난 있잖아요. 경제 인단들은 다 물밑 작업합니다. 이거는 미국 뭐 저기 미국의 그 저기 상황이고 우린 지금까지 잘해왔잖아요. 관계 개선합시다. 이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정부가 한 얘기 그대로 피해를 고소해보면 누구예요?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국민들이잖아요. 응?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창국TV의 작은 바람이고, 국민을 좀 먼저 생각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걸 한번 여쭙고 싶어요. 네, 우리 규성맘님, 들어오셨어요. 그래요. 이절 규성은 나도 썩었네. 안 들어오셨답니다. 네, 맞아요. 우리 바다 사내님께서, 어저께 방송 있죠? 어저께 방송에 댓글 남겨주셨고, 그 다음에 오늘 방송에 제일 먼저, 아까 그 댓글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중한 댓글에 대한, 댓글을 남겨드렸거든요. 우리 그 미국 텍사스에서 그죠? 열심히 애국하고 계시는 우리 바다 사나님의 우리 창국TV를 또 응원해 주시는 그 마음에 제가 작은 성의를 표했습니다. 예. 네, 우리 규성만님 들어오셨고요. 아니 근데 저기 우리 이정식 큰형님 한 가지 좀, 우리 저기 지혜님 있잖아요. 지혜님 좀 뵙고 싶다고. 한번 우리 이정식 큰형님께서 우리 창국TV의 마음을 좀 진솔하게 좀 전해주시고요. 우리 727 파랑새님, 시간대를 옮겨서 그때 오케이 말까지 해주셨는데 항상 그냥 제 시간에 안 오셔 그냥. 코리안 타임 해가지고 한 10분 20분 방송 시작 10분 20분 뒤에 오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그 부분의 또 시사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릴 거요. 다음 내용입니다. 아까 너무 이게 외교 대 외교 또 문제고 하는데 굳이 대통령이 그렇죠? 외교부의 입장을 들어서 싱하이밍을 그냥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청나라에 실질적으로 위안스키 스카이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조선에 있잖아요. 말 침략을 하고 그렇죠? 인조 때 그렇죠? 인조가 했던 남한산에서 삼고 구도를 하고 했던 그거는 승리를 하고서 임금이 청나라의 그 장수예요. 그때부터 온갖 내정 간섭을 다 했잖아요. 그거하고 비교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런 부분이라는 거. 창국TV가 뽑은 오늘의 시사. 그죠?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소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계속, 그죠? 오늘 14일이고, 내일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을 할 것 같아요. 내일이나 모레. 그런데 지금 끊임없이 그냥 말에 재생산을 하고,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고, 새로운 피해자들의 진술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 많고 탈 많은 사람, 그죠? 굳이 방통위원장, 그렇죠? 우리 거기 송혜교가 주연한 더글로리 잘 아시잖아요. 자,
네,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더 글로리가 보여준 부모의 직업과 돈의 힘, 쩐의 힘. 부모 잘 만나면 학폭해도 명문대 입학. 이거 이동관 아들 같은 경우는 아시죠? 고려대 입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전에 정순실 아들 같은 경우 서울대 입학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동관 아들 하나고 학폭, 그리고 정순실 아들 민사고 학폭. 자, 이동관 아들 학폭 뉴스 댓글 감성 분석 이렇게 나왔어요. 자, 부정이 74.2%입니다, 여러분. 이 뉴스를 접하는 우리 국민들의 7분이 10명 중에 7분이 넘는 7분의 반이 있잖아요. 아우, 이건 잘못했다. 부정적인, 그러죠? 이 부분이 나왔어요. 작년 3, 4월부터 이유 없이 팔과 가슴을 수차례 때렸는데 강도가 좀 세져서 멍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와 피해 학생을 부하로 생각하는 듯한데 저와 누구는 이 피해 학생이죠. 자꾸 불러 무언가를 하라고 시킨다든지 등의 행동을 하였는데 종종 도가 지나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시켜놓고 저희가 하지 않으면 때리고 목이나 머리를 잡고 흔드는 등의 폭력을 행했습니다. 이동관 아들, 그렇죠? 학폭 하나고 누가 공부에 방해된다며 피해 다니자 이동관 특보의 아들이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매점에서 자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자신의 것을 사라고 강제하여 많은 돈을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매우 많은 돈을 낭비하였고 본인의 돈은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친아버지가 돈도 많은 인간인데, 이거 참, 그렇지 않아요? 돈까지 안 썼대요. 지 학생들, 지 동년배들, 지 구부들 괴롭히는 애 시켜가지고, 뭐 사와라, 매점에서. 이건 진짜 이놈아는 이거 인간, 그렇지 않습니까? 지 돈도 안 썼대요. 지 돈도. 애들 때리고, 친구들. 그 때린 친구들 가서, 매점 가서, 야, 뭐 사와라. 그 피해 학생이 1년 동안 쓴 돈 보니까 어마무시한 거지. 그렇죠? 지는 거의 돈 쓰지도 않았고. 이건 진짜 인간, 아니, 자식, 진짜. 그렇죠. 참 계속 속속들이 있잖아요. 피해 학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진술이. 자, 그 와중에 또, 그죠? 이동관 아들 학폭 자체 종결할 수 있다. 담임 확인서도 작성 안 해. 해당 그 담임 있잖아요. 담임의 확인서도 작성도 안 했어요. 서류적 한 거지, 그러니까. 자, 담임 종결 사안 확인서. 여기 쭉 나오죠? 나오는데 요 부분 있죠?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하나고 학폭 사건 발생 당시 교육부가 제시한 담임 종결 사안 확인서 양식. 요래가지고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는 최근 아들 사안에 대해 하나고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 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나고는 당시 교육부가 담임 자체 해결 상황에서 작성토록 한 담임 종결 사안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처음 밝혀졌다. 예. 그 당시 이 담임이 자체 종결할 수 있다는 이 확인서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동관은 해명이라고, 그죠? 그 당시에, 우리의 담임이 자체 종결할 수 있다. 확인서를, 이거, 그죠? 하지도 않았는데, 사무소도 위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하나고는 당시 교육부가 담임 자체 해결 상황에서 작성토록 한 담임 종결 사안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처음 밝혀졌다. 그렇잖아요.
하나고가 이특포 아들의 학폭 사안을 교육부 지침에 따라 공식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은 정황이 새로 드러나는 것이다. 아이고 무슨 양파도 아니고 까도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거짓으로 해명을 하니까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또 해야 되고 그렇죠? 또 그 거짓말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고 담임 종결 확인서 작성 자체를 하지 않아 시인했습니다. 하나고에서. 오늘이죠. 14일 국회 교육위 강덕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하나고에 확인한 결과 이 학교 주요 관계자는 2012년 당시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 사안과 관련 담임 종결 사안 확인서를 작성했냐는 물음에 대해 확인서 작성 자체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8일이죠. 이 특보는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아들의 학폭 가해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 사안에 대응 기본 지침에 따라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학폭위를 열지 않은 것은 이특포 자녀 아버지 이특포죠. 특보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는 의혹을 반박하면서다. 이 발언이 맞으려면 하나고는 당시 교육부 지침과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라 담임 종결 사안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